비행기 천장에 숨어서 수시간을 안 들키고 비행해서 미국의 밀입국을 시도한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중국인 3명이 아시아나 항공기 기내에 숨어서 인천공항에서 홍콩공항으로, 홍콩에서 일본 나리타 공항 등을 거쳐서 결국 미국 LA 공항까지 간 겁니다. 만약 이 중국인들이 테러범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이번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항공보안에 이상은 없는 건지 점검해보겠습니다. 항공보안 전문가세요. 항공대학교 유강희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선 사건을 딱 접하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예, 그런 일이 발생했죠. 범죄자라는 것은 항상, 현재 있는 시스템을 이해하면서 범죄를 계획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미스테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그 비행기에 숨어들 때는 어디서 숨어들었 건 간에 비행기 표를 끊긴 끄는 건가요? 소식에 의하면 비행기 표는 정상적으로 발권을 해서 탑승을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탑승을 하고 나서 아마 중간 어떤 환승지에서 내려야 하는데 안 내린 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안 내리고 탑승을 한 이후에 아마 그 승무원들이 휴식하는 공간, 예. 그 공간을 통해서 그 공간 안에 들어가면 또 항공기가 이제 전기, 통신 이런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항공기 기내에. 그렇죠. 예, 그러한 배선들이 통과하기 위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으로 숨어 들어갔다고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승무원 휴식 공간 안에 천장이라는 게 짐 싣는 이런 천장이 아니라 전기 배선이 그렇죠. 통과하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예, 예. 그게 3명이나 숨을 정도의 공간이 됩니까? 예, 객실 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예, 객실 천정하고 항공기 껍데기. 예. 쉽게 말해서 껍데기라고 합시다. 예. 그 동체하고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선들이 통과하고 이런 공간으로 그 공간을 들어가려면 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승무원들 휴식하는 공간이 있는 그 항공기 뒷꼬리 쪽에 예. 거기에 이제 왜냐하면 그 공간에 그 정비사들은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누군가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하나 만들어 놓겠군요. 그렇죠. 예, 드나들어야 되니까. 바로 그 문을 이용했을 것이다. 예. 그러면 도대체 이 공간을 어떻게 알고 그 짧은 순간에 아무도 모르게 3명씩이나 숨어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게 또 미스테리군요. 근데 그게 일단은 항공기 기체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고 봐야죠. 일반인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통로니까. 밀입국자들이 중국인 3명이 그러니까 순수한 일반인들이 우리나라 항공기의 배선 공간으로 들어가는 문을 엔지니어들만 아는 그 문을 알고 숨어 들어가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그 똑같은 기종의 항공기가 꼭 아시아나 항공에만 있는 건 아니고 전 세계 많은 항공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항공기니까 항공기 내부 구조야 다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항공기 내부 구조에 대해서는 누구를 접촉을 해서 어떤 식으로 배웠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공부를 좀 했겠죠. 아니면 이들이 그냥 대충 우리가 이제 승무원들이 커튼 치고 들어가는 곳을 아니까 그냥 어떻게 빠르게 들어가다가 어떻게 들어가서 거기까지 숨어 들어가고 이런 방법은 절대 불가능한가요?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승무원들이 휴식하는 공간도 일단은 거기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거기를 들어갔다가 문을 보고 들어갔다 이거는 거의 힘든 일이고 사전에 파악을 했다고 봐야죠. 숨어드는 과정에서 내부 조력자 가능성입니다만 내부 조력자가 있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그거는 내부 조력자가 없더라도 승무원들의 그 행동 패턴이라든지 기내 서비스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느 시간이면은 그 자리가 비는지 이런 것들 사전에 파악했다면 내부 조력자가 없더라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떤 내부 조력자가 일부러 숨겨줬을 가능성이 하나 있을 것이고 가능성만으로 따지자면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이런 일들을 계획적으로 하는 브로커가 존재해서 비행기들 비슷한 비행기라는 게 보잉기 몇 가지 정해져 있으니까요, 기종이. 그 비행기들의 내부 구조를 사전에 숙지시켜서 숨기는 방법.
그렇죠. 뭐 예. 이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예. 보안 전문가 항공대학교 유광희 교수를 지금 만나고 있는데 그런데 설사 승무원실을 통해서 그 비밀 공간까지는 잠입했다 하더라도 예. 잠깐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이 비행기가 지금 온 곳을 보니까 인천공항에서 홍콩 책납콕 공항 다시 인천공항으로 들어왔다 나리타 공항 다시 인천공항으로 들어왔다 LA 공항까지 간 겁니다. 이렇게 여러 곳을 통과하는 동안 어떻게 예. 한 번도 안 들키고 계속 갈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인데요. 예, 그런데요. 승무원들이 휴식하는 공간을 이제 뭐 중간 기착했을 때도 점검을 하고 하겠지만 예. 그 사람들이 들어간 공간은 정비사들이 정비의 필요에 의해서만 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하. 항공기가 중간에 기착했을 때 반드시 배선을 점검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전혀 조사를 안 했을 수도 있죠. 조사를 안 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안 하죠, 뭐 통상. 안 하는 거군요. 네.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게 정말 처음 있었던 일일까? 전 이런 의문이 좀 드네요. 이런 정도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잠입을 했던 거라면 예. 그리고 그런 브로커가 존재를 한다면 예. 과거에도 혹시 들키지 않고 이런 식으로 미립국화했을 가능성 있지 않나요? 그렇게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직관적으로. 그거 왜 그렇습니까? 비행기를 이용을 해서 목적지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예. 그 이후에 또 절차도 문제잖아요. 들어가는 입국 과정. 이번엔 네. 이제 입국 심사 과정에서 걸렸다고 그렇죠. 하죠. 예. 그래서 빈번하게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상상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국토부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항공기에서 이런 일 발생한 건 처음이지만 예. 이런 유사한 사례들, 비행기를 이용한 미립국 사례들이 다른 나라에선 종종 발생했었다고요. 예, 시도들은 많이 했었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 기억나세요? 그 비행기 바퀴 있죠, 랜딩 기어. 비행기의 바퀴 커다란 바퀴요. 예. 거기 매달려서 뭐 갔다가 그건 이제 항공기 외부이기 때문에 이제 고도가 높으면 상당히 기온이 낮거든요. 아, 바퀴에 매달려요? 바퀴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바퀴 집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 바퀴 바퀴가 집이 위로 상당히 올라가면 커요. 이제 그 예. 쏙 들어가는 그 부분, 예. 거기 어딘가에 숨어 있는다. 예. 그래서 뭐 얼어 죽거나 또는 뭐 동상에 걸린 상태로 발견되고 예.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다고 하네요. 참 놀랍기도 하고 만약 이 사람들이 테러리스트였다면 이거 어떻게 했을까 좀 아찔한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예. 참 위험한 일이죠. 범죄자들은 시스템을 다 또 숙지를 한 다음에 그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서 이제 범죄를 시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뭐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지금 허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이번 같은 경우에 예. 탈 때의 승객 숫자와 내릴 네. 때 승객 숫자만 확인했었더라도 3명이 빈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이런 게 대표적인 허점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승무원 휴게실까지는 이제 보안 점검을 하는데 그 승무원 휴게실에 나와 있는 천정에 있는 도어를 열어서 확인한다. 이런 절차까지가 이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예. 이 사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조사 결과가 나오는지 함께 주목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공보안 전문가세요. 항공대학교 유광희 교수였습니다.